초대되는 데모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대되는 데모원을 위해서 데모원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인맥도 없고 나 진짜 이걸로 소개받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결과가 나지 않아. 왜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을 뚫어보고 초대를 뚫어보고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 뚫어가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제 스폰서 사장님은 이지원 김보라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행복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팡이 역할을 해주시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장님들이시고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공예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공예 작업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천직으로 알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에 따른 이제 수입을 많이 벌게 됐기 때문에 진짜 팔을 무리하게 쓰면서까지 계속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젓가락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수입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쯤 이제 피부 고민으로 제가 만났던 누수킨이 그때그때 끊기는 수입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월세 소득이랑 같은 자산 수익을 준다는 얘기에 처음에는 좀 의심했지만 의심 반 호기심 반 하고 이제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누스킨의 매니아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진짜 권리소득을 만드는 시스템 사업이면서도 평범한 사람이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 인생의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부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몬이란 일단 데몬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데몬 전에 점검할 사항, 저는 개인적으로 데몬을 할 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몬 전과 데몬을 할 때, 그리고 데몬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몬이란? 데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업이 되는 것을 아이템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 그죠?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래도 데몬하면서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 되는데 뭔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 데모니 딱 끝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저 이거 사고 싶어요 라든지 뭔가 GV가 더 뜨는 그런 결과가 나야 되지 않나? 라는 부담이 되게 있었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딱 끝점에 다다랐을 때는 결국에 이게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랑 비전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다다르게 됐고, 그랬을 때 이제 초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눠 드리고 싶거든요. 기대되시나요? 데몬스트레이션이란 증명하는 거, 입증해내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한민희 사장님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영상인데 1세대 아이폰 나올 때 스티븐 잡스 님께서 프리젠테이션 하셨던 장면을 캡처를 했어요. 우리가 데모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가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걸어온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뢰가 먼저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있는 기존의 제품들은 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스마트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제품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폰이 이제 인터넷 통신 기기로서도 이제 쓸 수 있다. 뭐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설명을 막 하다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데모 딱 뜨면서. 그러면서 기능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마치 데모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라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막 손으로 직접
이렇게 올라가죠, 뭐 내려가죠, 뭐 이런 손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러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이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같은 기능을 쓰는데도 이렇게 다르다 하면서 타사와의 비교점을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10억 대가 팔렸다. 그래서 휴대폰 시장이 이렇게 큰데 엄청난 큰 시장이다. 그리고 2008년까지 1% 시장 점유율로 1000만 대 정도 내가 팔고 싶다. 우리의 목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비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바꿀 거예요. 하는 비전을 얘기하죠. 뭔가 우리의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초대되는 데몬을 봤을 때 결국에는 뭔 것 같으세요? 저는 딱 이건 것 같아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 사업성과 제품력으로 비전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거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제가 보여주는 물론 비전은 다 같이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주는 제 확신으로 보여주는 이 아이템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내가 뭐가 되든 잘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확신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데몬 좀 점검하기. 저는 여기에 정말 80% 이상의 에너지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영업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업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영업 많이 하죠, 우리. 엄청 영업하고 팔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거를 점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영업하는 사람은 일단 매출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몬이 끝나고 났을 때 판매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죽어. 오늘 좀 나 못한 것 같아.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에 뭐 기가 살거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인재 영입에 힘을 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인재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뭔가? 그쪽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무슨 차이일까요? 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로 다닐지, 이 사업의 사업성을 얘기하고 다닐지.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나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영입할 수 있을까? 되게 막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피부 데모를 할 때도 그 사람 피부 데모, 피부의 니즈가 모공인데 건조를 막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피부 고민이 모공이라고 했을 때 모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 나를 따라온다면 이런 원리로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거. 제가 처음에 데모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데, 그 사람의 니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어, 그래서, 그러면 가서 그 상태를 파악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나는 지금 목표가 있거든. 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매출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 그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집중했을 때 사람인지라 그 사람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나의 피부가 정말 좋아지기 그 사람은 어쨌든 니즈를 가지고 오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인재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이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인재라면 영입하고 싶다라는 그런 숨은 나의 뜻이 있지만 이 사람의 그 니즈를 충족해주면서 나의 니즈를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영리한 포즈를 취해야 되겠죠?
사업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소비자만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쌓여서, 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였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방향이,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전에 점검을 했다면 준비할 사항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내적 준비. 일단 내가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열정이 좀 떨어지거나 확신이 조금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초기 사업자의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를 만났을 때,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뭔가 열을 낼 수 있는, 내가 뭐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 열정이 솟아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뭐 의도적으로 내가 힘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꼭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났을 때 확실히 내가 가진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좌절하고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막말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차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이게 되게 사소한 거, 사실 우리가 우린 뭐 열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에 관한 부분. 그 사람한테 내가 줄 것이 많아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걸 대답해 주는 거. 사실 그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초기 사업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어떡하지? 쩔쩔매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하고, 내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강의를 들었고 해서 그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때에 그 사람이 질문한 거하고는 내 여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Q&A 실력. 내가 당장에 사실 가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고 뭔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했어. 내가 준비했는데 가서 좀 실수했네. 이 부분을 조금 좀 수정해야겠다. 내가 채워야겠다. 이런 정도면은 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준비조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전혀 감을 못 잡고 횡설수설하고 당황했고 그랬다고 했을 때는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부분은 정말 다른 팀들 보면은 이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조그마한 카드 같은 거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람 만나기 전에 보고서 사람을 만난다 이런 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준비하는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 사실 어렵게 지나갔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 상황 안에서는 되게 나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나 왜 이렇게 지치게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점점 쌓여갈수록 진짜 그게 나한테는 진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진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었는데 SNS로 저는 보통 이제 사람을 컨택하고 이제 신규를 만나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 되게 특이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내가 뭘 빠뜨린 부분이 있었나?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그랬었는데, 이젠 너무나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지금의 실수가 나를 만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도 참 누군가에게 이제 소속돼서 월급을 받았고 자영업도 해봤지만 내가 있어야지만 돈을 벌고 뭔가 내가 최고로 잘해야지
돈을 더 벌고 윗집 가게랑 내 가게랑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가 마인드가 아직도 사실은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분명히 채우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 이런 책이라든지 계속 그런 책을 옆에 끼고 있고 내가 나는 사업가야.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사업가로 갈 거야. 나 10년 후 내가 부족하지만 10년 후가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반만큼만 간다고 한다면 난 분명히 채울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진짜 의식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적 준비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외적 준비는 피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외적 준비는 그래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 엄청나게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 내가 새로 처음 보는 사람을 딱 만나러 데모를 받으러 갔는데 피부 체험을 받으러 갔는데 뭐 청바지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비즈니스 복장이 아니라 뭐 캐주얼해 되게 편안해. 그리고 심지어 나이까지 어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데모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블라우스를 입고 W 이렇게 배지를 하고 하게끔 파트너 사장님들께 얘기를 하고 저도 의식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찔리는 부분이 사실 사무실에서 제가 허리 디스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가 있는데 사장님들의 대상자가 올 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대상자를 만날 때는 구두를 신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몬이 있을 때는 피부도 그 전날 갈바닉을 한다든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사실 뭐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어제 좀 못 자서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 자체가 반드시 좋아야만 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오버드라이브, 리버, 유스스펜 다 막 먹고 엄청 컨디션 딱 좋게. 되게 신기하게도 그 마인드가 그렇게 세팅이 되면 그 전까지 콧물 막 나고 기침 막 해도 코로나 때 아닙니다. 그 전에 막 해도 소비자 딱 뭐 대상자 와가지고 데몬하려고 하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세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부도 의도적으로 미스트 뿌리고 반짝반짝하게 뿌리고 조금 있다가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하게 그러면 확실히 피드백도 다르고 그 사람이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힘이 실리기 때문에 나를 전문가로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인가요? 작년에 저희 팀에서 이제 도마에 놓고 써는 그런 트레이닝을 했어요. 저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강보수 사장님 앞에서 제가 감히 강보수 사장님을 대상으로 대문을 하는, 근데 제가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말하는 톤이 너무 높고, 빠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즈니스적인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겠다. 전문적인 어투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어투나 말하는 뭐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내가 에이지락으로 너무 흥분되더라도 약간은 낮추고 그렇다고 너무 다운되지 않고 그 톤을 좀 유지하려고 데몬이 이제 한 10분 있으면 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데몬룸에 앉아서 또는 뭐 데몬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마인드 세팅을 해요. 나는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할 거고, 이 사람 나를 이렇게 볼 거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조금 준비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딱 열었는데,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민망해요. 뭐,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이제 마무리를 딱 했는데, 한번 팩트 한번 발라보실게요. 이제 바르자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여기 거울에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고, 제가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퍼프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찝찝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잘했다가도 이 사람의 위생관념은 어떨까부터 시작해서 셀 수 있어요.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3층에서 데모를 할 때 진짜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만약에 내가 2번 방에서 데모를 해. 그랬는데
세팅을 하고서는 딱 봤는데 바닥에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를 쓸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도 얼룩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닦고, 그리고 씻으러 딱 갔는데 거울에 얼룩이 막 있고 막 물때가 껴있으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내 마음이랑 대상자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청소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 하나가 그분에게는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뭐 간단한 차를 준비한다든지 식사 때가 되면은 이제 배고플 것 같으니까 쉐이크를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접점이 돼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데몬 전에 준비사항은 진짜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진짜 데몬의 그 승패를 좌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후로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데모는 똑같아요. 그 안에서 뭐 약산성을 얘기하고 증량제 보고 그런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데몬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도 편안하게 소통하고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이 잘 거의 뭐 두세 번 안에는 다 유통이 되고 그리고 저랑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이런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사람한테 당장 내가 정해진 데모를 해야 해. 오늘 이걸 해야 해. 이게 아니라 나 이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주고 싶어. 저 사람이 궁금해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제 바로 칭찬하기.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바로 스캔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어, 딱 누스킨 사업해야지 하고 데몬 트레이닝 받았던 게 곽태현 사장님이셨는데 곽태현 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3초 안에 스캔한다고. 그래서 장점을 하나 찾아낸다고. 우리는 단점을 먼저 찾죠? 근데 장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되게 신기해요. 뻔한 칭찬인데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뻔한 칭찬인데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 근데 상대들도 다 그래요. 칭찬하면 되게 좋아하고 어떤 주제거리, 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제거리를 꺼내서 공감하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 시간이 좀 그래서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몬도 하루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뭐 데몬을 끝내야지 이런 거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페이스를 좀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 니즈를 물어보고 그러면 모공 고민이신데 해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떤 거? 브랜드를 묻는 거는 그 사람의 이제 소비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클렌징 습관.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씻는 거부터 어떻게 케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씻는 거는 뭐 오일을 쓰고요, 폼을 쓰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 습관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거 뭐 스킨하고 크림만 발라요. 뭐 이런 사람한테 막 풀세트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추천할 수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 내가 그거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으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계획,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거 해드릴 거예요 하면서 그거에 대한 티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리프트팩을 해주는 것보다 그 피부 구조를 그려주면서 이 진피를 내가 한번 보여줄 거다.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관리해 오셨는데 우리 한번 얼마나 예쁘게 관리되었는지 볼까요? 뭐 이렇게 장난도 쳐가면서 그리고 저를 4번 정도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제가 오늘 하루 안에 이 누스킨 제품 전체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님의 피부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때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오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 시간에 이제
사람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오늘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가실 건데 가셔가지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에 대한 멘트도 한번 탁 날려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는 3층 대모님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는 옛날에 그 플래티늄 거기에서 대모를 받았어요. 제가 23살 때. 그래서 거기에서 칸막이도 없는 이렇게 처진 기억에 이렇게 처진 데에서 대문을 봤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모르는 사람 앞에서 민낯을 보여주고 그리고 막 얼굴이 찌글찌글해지는데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보고 내 얼굴은 너무 흉측하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어서 사람이 딱 오면 데모눔에 대한 것부터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이렇게 좁은 방에서 이제 낯선 여자랑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좀 어색하시진 않으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이제 혹시 누스킨에 대해서 검색해보지 않으셨냐고 혹시 다단계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이런 부분이 이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생각 때문에 제 말을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단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장난도 치고 그래서 제가 뭐 카드 뺏고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저도 싫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 일 없으니까 편안하게 저랑 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세요. 오늘 진짜 예쁘게 나가실 거예요. 이러면서 저도 예전에 이런 피부 고민으로 만나게 됐었고요.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에 대한 티업을 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난 건 행운이에요. 내가 진짜 아무한테나 이렇게 선택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컨택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이미지가 좋고, 정말 좋은 분일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데몬씨는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몬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강조한다? 이 부분을 꼭 강하게 얘기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완전하게 이해시켜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득이 돼요. 네트워크는 진짜 너한테 좋은 거야. 라는 거를 딱 심어줍니다. 그리고 재구매가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통한 사업성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이 사람은 사업 관심 없고 피부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 너무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게 돼요. 이 사람이 되게 욕심 있고 돈에 관심 있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피부에만 딱 꽂혀가지고 자기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인지 뭔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걸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은 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산성 증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회사 스토리. 이게 팔려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감도 하고 신뢰도 같이 이제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풀죠. 소극적으로는 당신이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당신에게도 이득이 돼요. 당신에게도 혹시 추가 수입도 관심 있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피독에 대해서 피부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경피독에 대해서 좀 강하게 풀어요. 당신이 그냥 단순히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 유감함들은 반드시 강하게 풀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치약이 어른 치약보다 아이 치약이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잖아요. 너무나 이거 모르고 그 쓰면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치약의 그 나쁜 사실을 알고 되게 충격받았던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180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천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천연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실 사약도 천연인 거 아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풀어가면서 사실 가슴형의 경우에는 이비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내고요. 머리형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99%도 아니고 100%의 참가자들이 다 7일 만에 개선을 경험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창적이고 유일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으로 보여주기도 너무 쉽고 사실 에이지락을 이해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이지락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확장이 또 잘 되는 거죠. 에이즈락을 딱 이해하게 되면 먹는 에이즈락도 그럼 먹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이즈락 루미스파로 들어가서 갈바닉으로 확장되고 이제 부스트가 나오면 부스트도 확장이 되겠죠. 그 에이즈락 라인으로 퍼지면서 뭐 먹는 제품들도 그래서 에이즈락 라인으로 나가면 사실 우리가 매출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무기로 에이즈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뭐냐면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정현모 사장님이 사업 설명에서 풀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사업에 대해서 뚫어냈던 그런 계기 자체가 그거였어요. 아침 미팅에서 그 사업 설명을 필사하고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내가 생각보다 이 부분은 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필사하고 말하고 듣고 말해보고 내가 말한 거 다시 듣고 그걸 계속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네트워크를 나는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뭔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데몬에서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통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보자. 800원에 해당하는 돈을 굳이 여기 쓸 필요 있나요? 이걸 다이어트 해가지고 2배 정도 원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가격을 200원 정도 떨어뜨려서 800원 정도의 가격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 어떤 제품이 나오겠어요? 가성비 갑인 정말 제품력은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직접 써보고 진짜 좋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쉐어해보고 진짜 이게 나를 통해서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확장이 돼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이 4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당신에게 커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면 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내가 만약에 어떤 맛집에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딱 했어요. 한 5명이 소개가 됐네? 그러면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뭐 음료수 하나 주시겠죠. 쇼핑몰에서 요즘에는 그런 거 많죠. 추천인 제도. 추천이 딱 넣으면 뭐 5,000원 쿠폰을 준다든지 할인 쿠폰 주죠. 근데 그거는 단 한 번이에요. 그냥 가입할 때. 근데 누수키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 매출이 일어났네? 저 사람 누가 광고했지? 임지연이라는 이 사람이 광고했구나 하고 이 광고한 사람에게 광고비를 준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전지현이나 송혜교처럼 일반인 연예인이 되는 거죠. 일반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엄청난 거는 그분이 이 제품이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계속 쓸까요? 그냥 한 번 쓰고 말까요? 계속 쓰시겠죠. 계속 쓰신다고 했을 때 계속 구매가 일어나면 그때마다 광고 누가 했지? 광고 누가 했지? 그래서 구매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광고비를 저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유통망이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잡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거에 대한 400원의 만큼의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에이지락 브랜드 이거 강의에서 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접목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걸 처음에 띄우진 않고 이제 에이지락에 대해서 먼저 띄우고 나서 에이지락이 지금 12년 됐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12조의 누적 매출을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거를 설화수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이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53년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누적 매출이 1조가 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난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사실 누스킨 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계속 쓴다는 거죠. 12년 만에 12조를 일으킨 이 제품은 약간 꼬였어요. 설화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쁜 송혜교 씨가 광고를 하고요. 그런데 이 매출의 차이를 보면 누군가는 이 에이지락을 엄청나게 열광하면서 쓴다는 거죠. 갑자기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나왔죠. 샤넬 모델이랑 제 얼굴이 왜 나왔냐. 사실은 샤넬 여자들이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는 가방 아닌가요? 근데 누스킨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이 누스킨 제품, 사실 모델이 저예요. 이러면서 한 번 웃어요. 한 번 웃고, 일반인 모델은 저로부터 광고가 돼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샤넬의 5배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쓰는 제품이 맞나요?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보여드리면 이런 반응들이 오세요. 아, 나 진짜 제품 진짜 좋은 것 같다. 써보고 싶어요. 하는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쓰면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경우였거든요. 진짜 이게 소득이 어떻게 돼요? 추가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씨는 어느 쪽이세요? 어디에 해당되세요? 하면은, 뭐, 1, 2번이요. 1, 3번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걸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1번, 2번, 3번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걸로 또 연결을 해서 했습니다. 이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몬 후에 어떻게 하냐. 사실은 데몬 후에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죠.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데몬을 했어. 사람을 만났어. 근데 너무 쉽게 초대가 되면 전 불안해요. 응. 뭔가 이 사람이 나랑 신뢰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되게 내가 분명하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앞으로 나는 비즈니스 신뢰만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굳혀가면 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데몬으로 초대도 많이 했는데 그 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만드는 거. 나를 알고 지낸다면, 그러니까 임지연이라는 사람을 알고 지낸다면, 나한테 되게 득이 되겠다. 이 언니는 나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라는 인상을 굉장히 주려고 하고, 그래서 꾸준한 PRM으로 신뢰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면 반드시 온다. 제가 골든 대상자로 찍었던, 사실 우리 파트너들 중에 굉장히, 한 분 빼고 다 제가 SNS로 이 과정을 이제 초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초대되진 않았어요. 뭐 제품 매출도 안 났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인격도 너무 좋고 그냥 계속 같이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연락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뭐 관심사가 이거던데 저는 이제 데모를 하거나 하면 바로 인스타에서 팔로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소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인스타가 새로운 사람이 영입되는 그런 창구로 사장님들이 활용도 하시지만 저는 PRM 하는 그런 창구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소식을 전하고 그의 소식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PRM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던데 너무 좋아 보인다. 요즘에는 어때? 뭐라든지 그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호감이 올라가면서 저는 그렇게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과 굉장히 재밌게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추억이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좀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두 분의 사례를 공유하려고 해요. 최근에 초대한 분인데 한 분은 지수 씨. 이름 어차피 모르니까 많은 이름이니까 대문전에 이제 상태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영업도 여러 번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업에 대한 수단도 좋으시고,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주변에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이 되는 아이템이 없을까라는 걸 찾고 있구나, 이 사람. 그런 생각, 그런 것, 니즈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데모나는 중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운영도 하시고, 그런 내가 빠져도 뭐 오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매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스킨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 처음 뵙긴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더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사업성과 시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한번 이 사업 알아보고 싶다. 첫 만남에 그렇게 얘기가 됐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바로 이제 뭐 아이템 데몬으로 두 번째 만남으로 연결하지 않았고 사업적인 만남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천준영 사장님, 나는 부부 사업을 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STP를 또 해줬고, 그래서 이제 초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타이밍이 아직은 자기가 준비하던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지만, 저랑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계속 이제 카톡하고 있고 인스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젠가 보게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현 씨는 데모는 하는데 성향이 너무 좋고 예의가 너무 바른 거예요. 너무 그 부분이 제가 요즘 친구들 중에 너무 보기 드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살고 싶냐든지 이제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는 소비자들의 혜택인데 이 부분을 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단 보상을 풀어줬더니 이제 3단 그 프랜차이즈 보상에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게 진짜 가능해요? 라는 질문이 나왔고, 이게 진짜 가능하다면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초대를 했고, 연결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례로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내가 여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표는 분명하게 있지만, 뭐 두 라인 독립, 뭐 SBT 뭐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뭔가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한테도 전해지는데 내가 너무 다급하게 그 사람한테 달려들면 그 사람들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별로 아직은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멀어지는? 근데 여유 있게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니즈가 뭔지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 자체가 돈독해지면서 이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느꼈던 사례들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1대 100명, 1대 100명의 회원 가입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원 가입을 100명을 했다는 거는 정말 많은 데모를 했다는 거겠죠. 그때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그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지 않은 결과들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저에 대한 신뢰로 쌓여서 그 후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이제 관계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 초대하면 되겠다. 이 사람 그 다음은 이 사람, 그 다음은 이 사람. 그래서 저는 명단을 보면서 좀 올라온 사람들을 이번에 초대할 그 타이밍을 보면서 초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 수정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안 나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데몬에 완전 빠져 있었을 때 정말 데몬만 붙잡고 있었어요. 데몬 차트를 아침 데몬이 다르고 저녁 데몬이 달랐어요. 그렇게 진짜 데몬 차트도 바꾸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표정은 어떠면 좋을까? 톤이 좀 너무 낮아야 되나? 뭐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에는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데모를 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사업 설명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업 설명 들어본 적도 있고 뭐 필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펜을 들고 들으면서 내가 데모에 이걸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니까 사업적으로 되게 호기심이 확 든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데모에 적용을 해보고 그런 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듣는 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사업적인 인식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제 결과가 뭐 큰 결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기 시작했던 건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 필사하고 여러 개 듣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100가지 불. 제가 이 부분을 파트너 사장님들께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익숙한 100가지 불은 100가지 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힘들어. 파트너 사장님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 성장통을 겪는 100가지 불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성장통을 매일매일 느끼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강의였지만 굉장히 떨었고 버벅거렸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